그래서 이 앞에서 했던 오일러 라그랑제 이퀘이션을 이용했을 때 우리가 그 최적의 궤도를 얻어내는데 얼만큼 도움이 되는지 그것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오데식스에서 보면은 앞에서 펑셔널이 이렇게 있었죠. 펑셔널이 이렇게 됐었고 따라서 인테그랄이 이제 요거 이런 식으로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인테그랄을 직접 계산하지 않고 그냥 펑셔널을 바로 그냥 우리가 이용해서 앞에서 했던 그 이제 그 오일러 라그랑제 이퀘이션에 어, 대입을 하면 되죠. 그래서 첫 번째가 이 펑셔널의 y에 대한 이 편미분인데 여기 y에 대한 게 없으니까 이제 y에 대한 편미분 값은 0이 되고 y 프라임에 대한 거는 루트 x니까 이제 2 루트 x에다가 요거 다시 집어넣으면 2배 y 프라임이 나오니까 이제 2 상쇄가 돼서 이렇게 되죠. 그렇게 한 다음에 요 두 개를 이제 요 오일러 라그랑제 이퀘이션에 대입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건 0이니까 따라서 이거는 ddx의 요 값인데 요거죠. 이렇게 남다. 해서 요것의 x에 대한 미분이 0이니까 따라서 요거는 x에 대해서 컨스탄트죠. 그죠?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결국은 y 프라임이 x에 대해서는 컨스탄트다 이렇게 돼서 결국은 이제 y는 ax 이렇게 해서 앞에서의 그 적분보다는 좀 이제 그 좀 수월하게 됨을 좀 볼 수 있죠. 그렇게 되고 그래서 앞으로의 그 많은 이제 남아 있는 그런 문제들은 대부분 다 이 오일러 라그랑제 이퀘이션을 이용해서 해결하는 것을 이제 시도를 해요. 그래서 이제 또한 그 우리가 여기서 아까 그 페르마의 프린서플이 있었죠. 최소 시간의 원리 뭐 그런 것에 대해서 밑에서 여기 저 이그젬플에서 하게 될 텐데 그리고 뭐 좌표계를 바꿀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2차원의 xy를 r세타 뭐 B로도 했죠. 근데 여기 세타 그냥 할게요. 그냥 그래서 여기서의 세타는 2차원을 말하는 거예요. xy 해서 이제 여기까지의 거리가 r이고 이 각도를 우리가 B라 그랬는데 이제 여기 그냥 세타라고 그냥 할게요. 뭐 하여튼 이제 요 경우에만 이렇게 이제 바꿨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펑셔널을 r 세타와 세타 프라임인데 여기서 세타 프라임은 d 세타 dr 이렇게 되는 이제 그 함수로 그러니까 요 두 변수 사이 함수 관계니까 아까 우리가 x, y, 뭐 dy, dx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요 r이 x를 대신한 거고 세타가 y를 대신한 거고 세타 프라임은 이제 여기서 이제 dy dx를 대신한 것이 돼야 되니까 여기서는 d 세타 dr 이렇게 해주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뭐 이렇게 하거나 또는 이제 운동과 관련돼서는 요 x 대신에 이제 시간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고 y 대신에 이제 그 좌표 뭐 1차원 좌표 x를 쓰죠. 그 다음에 이제 x의 시간에 대한 미분이 되겠죠. 그죠? 여기서 따르면. 그래서 x에 대한, 시간에 대한 미분, 즉 dx, dt를 갖다가 많은 경우 이렇게 x 다 이렇게 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이제 펑셔널을 이렇게 구성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이렇게 되는 걸 많이 역학책에서, 고전 역학책에서는 이런 걸 많이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 그 example은 뭐냐면 이게 빛이 진행하다가 굴절률이 다른 매질을 만나면은 꺾어지죠. 그 이유가 바로 이
짧은 시간에 그걸 통과하기 위해서 쭉 가던 길 가지 않고 꺾어져서 지름길을 택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 최소 시간의 원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페르마의 원리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진행 경로를 얘기하는데, 그 굴절률이 달라지면은, 그러니까 원래 이제 진공을 진행하다가 굴절률이 n인 그런 매질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진공중을 진행하다가, 빛이 진공중을 진행했어요. 그러다가 뭐 유리 같은 게 이제 만나면은 굴절률이 1보다 크니까 이렇게 꺾어지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렇게 해서 원래 가던 길 가는 거보다는, 이제 원래 가던 길 이렇게 가는 거보다는 빨리 가기 위해서 꺾어진다. 이제 그렇게 이제 원리, 페르마의 원리라고 하죠.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경로를 택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DS라고 하면 이제 거리죠. 아까 우리가 그 두 점 사이에 최단 거리 할 때, 이제 그러면 두 점 사이에 그 거리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바로 DS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굴절률이 n이 됐을 때 이제 마찬가지로 최단 거리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는 그냥 인테그랄 ds인데, 이제는 인테그랄의 nds, 이렇게 이제 여기 굴절률 n인 매질이 있으면은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n이 지금 이제 r의 마이너스 2승에 비례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했기 때문에 s도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s가 아까는 루트의 dx의 제곱 더하기 dy의 제곱이었는데, 이제 이거 갖다 r 세타로 할 것 같으면은 여기서 이제 어떤 이제 경로만큼 이렇게 갔다 하면은, 경로 여기서 이제 어떤 그 거리를 갖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두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요 길이와 요 길이, 요 길이 두 벡터의 합성이죠. 요 이제 요 길이를 ds라 그러면, 요 굵은 걸 갖다가 이제 ds라고 한다면은, ds라고 하는 거는 요 길이와 요 길이의 합성인데 벡터 합이니까, 따라서 이제 ds라고 하는 거는 저기 우리가 이제 벡터로 쓰면은, 만약에 이제 벡터로 씁시다. 그럼 이거는 이 r 방향으로 dr하고, dr의 이제 r 방향의 단위 벡터, 이게 이제 이쪽이 r 방향이에요. 이쪽이 앞에서는 로우라 그랬죠. 그래서 이 r은 이제 로우에 해당하는 거고, 세타는 앞에서 이제 p에 해당하는 거예요. 2차원 평면에서. 그래서 이제 로우 햇 대신에 r 햇 이렇게 된 것이고, 그다음에 요 거리는 뭐냐면은 이렇게 가면서 이제 여기 요만큼 이제 세타가 변했죠. 그래서 이제 d 세타 이렇게 하면, 요 방향의 이제 요 방향의 벡터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되냐면 r d 세타의 세타 햇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ds 벡터라고 하는 거는 요 벡터 요거, 요 이제 작은 길이 ds 벡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거 더하기 이거죠. 그죠? 그렇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ds 벡터의 크기는 요거의 제곱 더하기 요거의 제곱의 스퀘어 루트 하면 되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dr의 제곱 더하기 rd 세타의 제곱한 다음에 스퀘어 루트 한 것이 바로 이제 ds의 크기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고, 따라서 이제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적분할 때는 이제 그 가장 그 독립 변수에 대해서 적분하죠. 그러니까 r에 대해서 이제 적분하게 만들어주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r에 대한 걸로 이제 바꿔줘요. 그죠? 그렇게 되니까 지금 아까 이제 루트의 r의 마이너스 2승의 루트의 dr의 제곱 더하기 r d 세타의 제곱,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이제 dr로 나눠주고 곱해주고 이제 이렇게 한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를 dr로 나눠주고 곱해주면 이제 dr 제곱분의 dr 제곱해서 1이 되고, 그 다음에 이쪽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거는 인테그랄의 r의 마이너스 2승의 루트의 dr 제곱으로 나눠주니까 1 플러스, 그 다음에 이거는 r의 dr 제곱으로 나눠주니까 d 세타 dr d 세타 dr의 제곱, 이렇게 dr 제곱으로 나눠줬으니까 그래서 r의 d 세타 dr의 제곱 곱하기 이제 여기 dr를 곱해줘야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렇게 되죠. r의 마이너스 2승의 1 플러스 r 제곱에 d 세타 dr이 바로 이것이 이제 세타 프라임이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세타 프라임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r 제곱, 여기 이제 아까 앞에 여기 r의 제곱이 있었으니까 여기 이제 r 제곱이죠. 그죠? r 제곱 곱하기 d 세타 dr의 제곱 이렇게 되는데, d 세타 dr이 세타 프라임이니까는 1 플러스 r 제곱에 세타 프라임의 제곱 이렇게 되죠. 곱하기 여기 이제 dr을 나눴으니까 dr를 곱해줘야죠. 이렇게 되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펑셔널이 바로 인테그란드, 요게 이제 펑셔널이니까, 그래서 이 펑셔널은 바로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요걸 먼저 구해보면은 세타가 있나요? 세타 없죠. 그러니까 df 라운드 f 라운드 세타는 0이고, 라운드 f 라운드 세타 프라임은 여기 루트에 있으니까 2 루트 x에다가 이제 2배의 r 제곱의 세타 프라임 이렇게 되죠. 그렇게 돼서 이제 여기 이제 r 제곱 없어지고 2 없어지니까 결국 이제 루트 분의 세타 프라임 이렇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ddr 할 것 같으면은 이제 요거 루트 분의 세타 프라임 한 거에 ddr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항을 다 구했으니까 따라서 오일러 라그랑제 이퀘이션에 이렇게 집어넣을 것 같으면은 요거는 0이니까, 그죠? 요거는 0이니까 날라가고 결국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ddr 한 게 0이니까 요거는 어떻게 돼요? r에 대해서 상수란 얘기죠. 그죠? 요거는 r에 대한 상수로서 이제 k라고 놓자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정리할 것 같으면은, 그리고 양변의 제곱을 취하면은 세타 프라임의 제곱은 요 k 제곱에 이렇게 되고, k 제곱으로 정리하면은 이제 k 제곱은 이제 이렇게 되죠. 여기 k 제곱이 여기 있는데 이걸 이쪽으로 넘긴 거죠. 이쪽으로 넘긴 거죠. 그러면 k 제곱은 세타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k r 제곱 세타 프라임 제곱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해서 이제 세타 프라임으로 다시 정리를 할 것 같으면, 세타 프라임이라고 하는 거는 k 나누기 요것의 스퀘어 루트죠. 그죠? 요 k 나누기 스퀘어 루트의 요거 이렇게 되고, 세타 프라임은 d 세타 dr이니까 따라서 d 세타는 이렇게 dr 이렇게 해서 이제 변수가 분리가 되죠. 이쪽은 세타만의 함수고 이쪽은 r만의 함수고 해서 요거 이제 적분할 것 같으면은 인버스 사인 kr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c 해서 우리가 이 세타와 r의 함수 관계 요거를 구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퍼스트 인테그랄이라고 하면
결국 이제까지 보면 이게 다 0이었죠. 이제까지 보면 요런 거 이렇게 첫 번째 게 다 0이었죠. 0이 돼버리면은 좀 간단해지죠. 그죠? 요게 0이 돼버리면은 DDR에 요렇게 한 게 0이니까 따라서 요거는 이제 R에 대해서 상수가 되죠. 그죠? 요거는 R과 관련이 없는 그런 상수가 된다. 이제 그런 거죠. 그게 이제 first integral이라는 것이죠. 그런 용어를 이제 붙였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여기 요거 라운드 F 라운드 I가 0이 되면은 이제 DDX 라운드 F 라운드 I 프라임 또한 0이니까 따라서 요 라운드 F 라운드 프라임은 X에 대해서는 이제 변하지 않는 그런 상수가 된다. 그래서 요것을 갖다 우리 이제 first integral이라 그래요. 오일러 이퀘이션의 first integral이다. 그렇게 부른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이제 앞에서 이제 그 비누의 그 표현 장력을 얘기했죠. 그래서 앞에서 이제 이런 거 비누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고 해갖고 이제 비누가 표면 장력을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이제 대칭적이라는 거죠. 이게 희한하게 대칭적으로 표면 장력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원통 형태죠. 이렇게 통 형태로 이렇게 쭉 있어서 뭐 이게 이제 그렇게 되겠나 싶은데 표면 장력 때문에 똑같은 형태 이제 그게 저기 모양이 된다는 거죠. 요 x축 요걸 x축이라 그러면 x축에 대해서 이제 상하 대칭이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되는 이유는 결국 표면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죠? 그래서 이 표면적을 구해 보면은 어떤 점 이미의 x란 점에서 요 값은 이제 요거는 이제 y죠. 요게 y축이니까 요 값은 이제 요거는 y예요. 그죠? y면은 이 표면적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제 요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원을 만든 다음에 원의 둘레의 길이 곱하기 요거 ds 이렇게 해주면은 바로 이제 작은 표면적이 나오죠. 여기 그러니까 요 부분이 표면적이에요. 여기 칠함 요게 표면적이죠. 요 부분이 칠한 부분이 이제 표면적이죠. 요 칠한 부분의 면적이라고 하는 거는 요 이제 원의 그 원주 다시 말해서 2파이 곱하기 y 하면 원의 원주의 길이가 되고 곱하기 ds 하면 이제 요 표면적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요 표면적을 갖다가 이렇게 해서 요 점이 뭐 예를 들어 x1이고 요 점이 x2면은 x1부터 x2까지 한 인테그랄이 바로 표면적 i고 이 표면적 i는 요 표면 장력에 의해서 최소화되어야 한다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직접 인테그랄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우리가 오일러 라그랑제 이퀘이션에 집어넣기 위해서 펑셔널 f를 찾으려고 한다면은 이거는 이제 인테그랄 2파이 y에 요 ds라고 하는 건 dx 제곱 더하기 dy 제곱이니까 스퀘어 루트에 dx의 제곱 더하기 dy의 제곱 그게 이제 여기 있죠. 여기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는 dy dx를 하지 말고 왜냐면 여기 y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dx dy를 해주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양변에 이제 dy를 이제 dy로 나눠주고 곱해주고 하는 거죠. 이 루트 안에 dy를 나눠주고 곱해주고 할 것 같으면은 이제 dx dy의 제곱이 되고 더하기 1이 되고 곱하기 dy 이렇게 되죠. 그래서 dx dy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x 프라임이라 그러자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그 이제 y에 대한 x의 미분이죠. 그렇게 된 거죠. 이렇게 바꿀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에 dy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은 펑셔널은 이제 요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요 펑셔널의 구성 요소는 이제 y를 갖다 독립 변수로 하고 x가 y에 종속하는 변수로 봐서 x 프라임이 이제 dx dy인 거, 그죠? x 프라임이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x 프라임의 제곱 이렇게 되게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이제 그렇게 하고 나중에 굳이 바꾸고 싶으면 또 바꾸면 돼요. 그렇게 해서 결국 이제 펑셔널이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제 이걸 구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일단 라운드 f 라운드 x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여기 x에 대한 게 없죠. 없으니까 0이 되고 그다음에 x 프라임 하면은 루트 x니까 이제 2 루트 x 분의 1에 2x 프라임이니까 2가 서로 상쇄가 돼서 2파이 y에 뭐 이렇게 된다.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요걸 갖다 이제 y에 대해서 해야죠. y가 독립 변수니까 y에 대해서 할 것 같으면은 것이 이제 요 값이죠. 요 값 이렇게 나오고 근데 오일러 라그랑제 이퀘이션에 집어넣으면은 요 항이 0이 돼 버리니까 따라서 이제 요거만 남죠. 요 항만 남고 요거 이퀄 0이죠. 그죠? 즉 ddy의 루트 분의 2파이 yx 프라임이 0이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요 값은 y에 대한 컨스탄트가 되죠. 그죠? y에 대한 컨스탄트가 되고 요 2파이 요건 상수니까 빼버리면은 여기 이제 yx 프라임 나누기 루트 1 플러스 x 프라임의 제곱은 y에 대해서 상수 c1이다. 이렇게 되고 이걸 정리하는 과정에서 양변을 제곱해 주면은 이렇게 되고 이것으로부터 이제 x 프라임을 구하는 거예요. 이것으로부터 x 프라임을 구해 보면 x 프라임을 이제 여기서부터 x 프라임을 구해 보면 x 프라임은 이렇게 되는데 요건 이제 dx dy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x는 요것의 y에 대한 적분인데 이 적분도 이제 우리가 뭐 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뭐 어떤 테이블을 볼 수도 있는 거고 뭐 하여튼 적분 치환 적분 같은 거 하면 되죠. 그렇게 해서 볼 것 같으면 x는 뭐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c1이 두 군데 있죠. 여기 여기 C2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부정적분이니까 C1하고 그게 이제 C2가 되죠. 요 C2 이렇게 그렇게 그렇게 되고 여기까지는 다 C1이죠. C1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부정적분을 수행하니까는 더하기 C2가 되고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저기 y 함수로서의 x를 구했는데 근데 이걸 또 바꿀 수도 있어요. 어떻게 바꾸냐면은 x-c2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c1으로 나눠요. 그죠? 그래서 x-c2 한 다음에 c1 이렇게 해주면은 코사인 하이퍼브릭의 요거니까는 결국 이제 코사인 하이퍼브릭 인버스의 요거니까 따라서 요거에다가 코사인 하이퍼브릭을 취하면은 요거는 이제 y 나누기 c1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이제 y는 어떻게 되냐면 c1 곱하기 코사인 하이퍼브릭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y는 c1 곱하기 코사인 하이퍼브릭의 요거 c1분의 x-c2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 이제 함수 얻어진 함수가 이제 y 이퀄 뭐 코사인 하이퍼블릭의 x 뭐 이런 형태의 함수인데 이거는 이제 이 함수의 모양을 그려 보면은 이제
이렇게 되죠. 왜냐하면은 이 함수는 2분의 exponential x 플러스 exponential 마이너스 x 해서 우함수라 그러죠. 대칭적인 함수. 그런 함수가 얻어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비눗방울이 이제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이런 모양으로 생겼다고 치면은, 비눗방울이 예를 들어 이런 모양으로 생겼다고 치면은 이제 이렇게 생기는 거죠. 비눗방울이 여기와 여기를 갖다 이제 링을 넣어갖고 이제 고정을 해주면은, 그러면 이제 비눗방울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요 함수, 요 함수의 형태가 바로 이제 y 이퀄 하이퍼보릭 코사인 x의 모양으로 이렇게 생긴다. 그 원인은 표면 장력 때문에 이제 그렇다는 것이죠.